안녕하세요, 하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핸드폰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신상 따끈따끈한 갤럭시 S23입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 짧게나마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폰과 대비해서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번 S23은 아이폰과 비교해서 혹은 전작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바로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의 라벤더 컬러 512기가입니다. 이번에는 컬러가 기본 4가지 그리고 추가로 4가지가 나왔어요. 기본 컬러는 팬텀 블랙, 그린, 크림, 라벤더고 추가 컬러는 라임, 스카이블루, 그라파이트, 레드예요. 추가 컬러는 삼성닷컴 전용으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전작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라방을 얼마 전에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전작보다 공률이 줄어서 아주 살짝 각진 모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S23 울트라 모델은 약간 갤럭시 노트가 생각나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이즈는 살짝 큼직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립감은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만 무게는 좀 무거워요. 확실히 울트라 모델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도 S23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전작과 대비해서 배터리 용량은 200mAh 정도 늘었지만 무게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울트라는 배터리가 5000mAh로 차이는 없는데 무게는 233g 정도 증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증량을 하다 보니까 들었을 때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 디스플레이를 보면 울트라는 6.8인치 19.3대 9 비율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역시 전작과 동일해요. 그리고 기본 모델은 6.1인치 플러스 모델은 6.6인치로 나왔어요. 근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듯이 디스플레이 공률이 줄어들면서 위나 옆에서 봤을 때 전작보다 확실히 평평해 보이는 것 같아요. 크기는 울트라 기준으로 가로 78.1mm, 세로 163.4mm, 두께 8.9mm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를 탑재했고 울트라는 12기가 램에 256, 512기가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로 삼성닷컴 전용 1테라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과 플러스 모델은 8기가에 256, 512기가입니다. 4 갤럭시가 붙었다는 자체가 전용 AP를 개발해서 탑재했다는 건데 여기서 느껴지는 차이는 실생활에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봐야지 느껴질 것 같아요. 흔히들 끔 나누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능이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에도 적용이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전작에서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살짝 리모델링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은 S23 기본 256기가 115만 5천원, 512기가 127만 6천원이고 플러스는 135만 3천원, 147만 4천원, 그리고 울트라는 159만 9,400원, 172만 400원, 1테라는 196만 2,400원입니다. 울트라 기준 가격대는 전체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카메라 성능이죠. 울트라는 후면 카메라 2억 화소에다가 1200만 초광각, 그리고 1000만 세배망원, 10배망원, 그리고 전면은 1200만 화소예요. 카메라에서 특징은 기본 모델에서 카메라를 감싸던 메탈 커버가 사라지면서 더 깔끔해졌고 미세하게 카메라 크기가 커졌다고 하는데 눈으로는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하면 아무래도 달 사진 찍기잖아요. 보통 엑스퍼트 로우를 다운받아 촬영을 했을 텐데 카메라에 들어오면서 플러그인 다운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체 모델을 통해서 타임랩스로 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필터까지 장착해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결과물이 꽤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 내장 필터에서 자연스럽게와 따뜻하게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과 비교도 해볼 겸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확대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갤럭시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흐릿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카를 찍었을 때도 아이폰이 좀 더 색이 진하고 선명해 보이는 반면 갤럭시는 자연스럽게 보정이 된 느낌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야외, 야경,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갤럭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뭐 인물이나 색감이 좀 뚜렷한 피사체를 찍을 때는 아이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은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지금 카메라가 아닌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고 갤럭시 S23 울트라로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물이 표현이 됩니다. 뭔가 카메라 못지않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죠. 이어서 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10배 줌을 하면은 이렇게 멀리까지 잘 보이죠? 지금 10배 줌 하니까 제 눈으로 안 보이던 것들도 되게 선명하게 잘 잡혀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피사체를 고정해두고 카메라를 상하나 좌우로 흔들었을 때 보세요. 피사체가 가운데 잘 고정이 되면서 뭔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손떨림 방지 기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뛰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시작! 지금처럼 뛰면서 촬영을 했을 때는 전작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잔진동이 많이 개선됐고 디테일이 많이 정리된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을 리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전작과 대비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뽑자면 저는 무게증량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울트라 모델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S펜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체감하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단점 중 하나라고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이 스피커 위치예요. 이 스피커 위치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가로로 돌려서 사용을 했을 때 스피커 위치가 손바닥이 가려지는 곳에 있어서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 역시 보완되지 않고 나온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장 주인으로서 이 갤럭시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출시되는 게 좀 부럽긴 해요. 뭔가 아이폰도 카메라 성능하면 뒤처지지는 않지만 전체 모드나 2억 화소로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갤럭시만의 특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3 시리즈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많이 의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